안녕하세요. 반부스토리입니다. 아직 정확한 발병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첫 사례가 나온 코로나19는 중국이 2020년에 달성한다고 외치던 모든 국가 프로젝트의 단꿈을 무너뜨렸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10만이 채 안 되는 확진자와 5천도 안 되는 사망자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국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이러한 중국 코로나19 통계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발생한 코로나는 중국 경제의 핵심인 중국 남부를 직격해 안 그래도 하향세에 접어들고 있던 중국의 경제를 나락으로 몰고 갔는데요. 중국 칭화대 국가금융연구원 주민 원장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국의 관광업은 단 2달 만에 하나로 154조 원이 넘는 손해가 났으며 외출 기피로 소비 지출 역시 약 72조 원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 위축으로 인한 피해는 추측조차 불가능해 국가적인 재앙에 어떠한 피해가 따르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지난주 베이징에서 변종 코로나가 발생했으며 이 변종 코로나가 베이징을 넘어 텐진 등 중국 수도권으로 급속도로 번지는 등 중국은 아직 코로나19의 악몽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단 하나만으로도 중국은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정부도 코로나19의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은 불행히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미치는 후폭풍이라 더 심각한데요. 그런데 중국에 닥치는 국가적 재앙은 코로나19 하나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19는 마치 시작이라는 듯 위험한 징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 광둥, 광시, 총칭 등 중국 남부 일대는 재앙 수준의 심각한 홍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이 넘게 지속해가는 폭우는 그야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는 말을 현실화시킨 것처럼 무서웠는데요. 이 폭우로 850만 명이 넘는 수재민이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200억 위안, 약 3조 4천억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무시무시한 폭우가 아직 끝나지 않아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충칭시 당국은 22일부터 25일 사이에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했으며 이 지역은 앞으로 역사에 남을 최악의 홍수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대급 홍수에 산샤댐 또한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견고함을 과시하며 건설된 산샤댐이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다들 안정성에 회의적이며 빨리 대피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계속 내린 산샤댐 홍수 방지 제한 수위는 이미 2m 초과했으며 지금도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건축과학원 황셔쿤 교수는 지난 17일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이창 하류 지역은 도망가세요 라는 한 줄 게시물을 자신의 위챗 모멘트에 남겼습니다. 중국의 콘크리트 역학 권위자이자 국가 1급 구조공학자, 건축연구과학기술 유한공사 수석기술자인 그가 주변 지역민들에게 도망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황셔쿤 교수는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최악의 홍수로 흉흉해진 남부 민심은 오히려 이러한 글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 중국의 저명한 교수들이 산샤댐에 대해 나눈 메신저 내용이 공개가 되자 중국 남부는 더 큰 혼란에 빠졌는데요. 이 메신저에선 스촨대에는 경험이 많은 수력발전 전문가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이 동문들은 산샤댐에 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겠다. 철거하자니 어떻게 철거해야 할지 모르고 유지하자니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하며 산샤댐이 정상 상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과학자들의 우려대로 산샤댐이 붕괴한다면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이 중국에 닥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5억 6억 명이 넘는 중국 남부성들의 주민들입니다.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이자 한 개의 도시가 어지간한 나라들의 총 국민수를 넘는 중국의 남방지역 성들의 주민들은 붕괴 시 살아남을 방도가 없다시피 해 산샤댐이 무너질 경우 전 세계 역대 최악의 인명사고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될 시 터져나온 강물이 우한 등 대도시는 물론
상하이까지 닿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이러한 인명피해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 중국의 식량 상황 역시 극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산샤댐이 위치한 양쯔강 중하류 지역, 후베이, 후난, 안후이, 짱시, 짱수 5개 성은 중국의 2대 곡창지대이며 중국 전체 식량 약 24%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미 올 상반기에 코로나 발생의 여파로 인해 중국 남부 농업에 심대한 타격을 입은 후에 곧 이어 대홍수까지 들이닥치면서 농작물 손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산샤댐이 무너져 양쯔강 중하류 곡창지대가 초토화된다면 이미 동북지방과 윈난에 쏟아진 폭설과 우박, 그리고 3월부터 중국 곳곳에서 몰려오고 있는 중국 자연 발생 메뚜기떼에 파키스탄과 미얀마를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대 메뚜기떼가 중국 신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과 맞물려 안 그래도 험난한 중국의 농업을 문자 그대로 끝장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닥칠 재앙에 대한 경고는 이러한 전대미문의 식량 위기 말고 또 있습니다. 윈난성 얼하요 호수의 물고기떼가 계속 물 밖으로 튀어오르는 이상현상이나 원숭이 무리들도 떼를 지어 산에서 내려오는 등 동물계의 기이한 현상이 중국을 휩쓸 대지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최근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미 헤이룽장 5대 련지 화산지대의 사화산이 50만 년 만에 부활해 꿈틀거리고 있다고 해 이러한 지진에 대한 우려에 더해 사화산이 활화산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 역시 겹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재앙의 시작이었던 것일까요? 중국은 코로나를 아직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더 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